음. 자, 유인물 1페이지 좀 펴주시고, 회사는 좀 3,300번으로 좀 돌려주실래요? 회사 3,300번. 자, 서울 스포츠로 좀 돌려주세요. 자, 얘로 돌려주시고, 음. 자, 일단 여러분들 장부조회는 일단 중요한 게 많이 조회하는 게 일단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대신에 내가 이제 이 장부조회는 어떤 장부에서는 뭐를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일단. 그 이론을 알아야 뭔가 조회를 내가 계속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장부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제가 뒤에다가 이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문제 넣어놨거든요. 됐죠? 다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풀어주세요 라고 맡길 거예요. 아셨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면 장부조회는 그냥 기출문제 열심히만 돌리시면 여러분들이 9점을 다 받아가실 수 있어요. 알죠? 대신에 여기에서 여러분 많이 연습 안 하시면 점수를 못 받아가시거나 시간 오래 잡아먹습니다. 여기는. 자, 그럼 일단 문제 여기 1페이지에 1번 있죠.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 있죠. 거래처 원장이요. 자, 거래처 원장은 어떨 때 조회를 하냐면 거래처 원장 어떨 때 조회하냐면 요게 핵심이에요. 거래처에 대한 여러분들이 채권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면은 거래처에 대한 채권 채무 있죠. 물어보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럼 한번 우리가 거래처 원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만 하면 좀 이제 지루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자, 한번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 좀 가볼게요. 음. 자, 장부는 일반적으로 어디 쪽에 있냐면 주로 우리가 조회하는 장부는 이쪽 라인이 좀 많습니다요. 여기가 이제 회계 관련 쪽입니다. 그럼 여기에 거래처 원장 보이시죠?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커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기간에 있죠, 기간. 기간에 있으니까 요 기간은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례 들어보면 1월 1일부터 8월 30일이라고 가정해 8월 오늘 6월 달인가? 5월 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라고 가정해 보죠. 1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럼 날짜를 1월 1일부터 5월 30일로 쳐주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뭐, 이 치시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찾으래요. 문제에서는 해당 채권 채무는 줄 거예요. 그럼 채권 채무를 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말풍선 클릭하셔서 해당 계정 과목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클릭. 하셔가지고 외상 매출금을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는 거요. 찾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1월 1일부터 5월 31일자의 외상 매출금을 찾아줘라는 뜻이 됩니다. 일단은. 자, 근데 지금 커서가 있는 게 거래처죠. 이거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 거래처를 던져주거나 거래처를 안 주거나.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거래처를 안 준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엔터를 두 번 누르면 모든 걸 다 찾을 수 있거든요. 모든 걸. 엔터 두 번 누르시면. 그래서 거래처에서 엔터 두 번 눌러 보실래요? 이렇게 엔터를 두 번 눌러 보시면 요게 이제 인천 세관부터 우리카드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단 요렇게 그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리가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이렇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 있잖아요. 채권의 이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잔액은 이쪽이잖아요. 여러분, 잔액. 잔액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잔액이 워낙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잔액에 아무것도 없죠. 이 오른쪽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서 마우스 왼쪽 한번 눌러 보실래요? 잔액 여기 오른쪽에서 마우스 왼쪽 누르시면 뭔가 배열이 좀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배열이 지금은 작은 순서로 배열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얘를 클릭해주면 큰 순서대로 배열이 되겠죠. 음.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 답을 내면 주식회사 태찬 2,66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유형의 문제는. 아셨죠? 그래서 꼭 외워주셔야 돼. 핵심되는 그 어떨 때 찾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왔다 갔다 좀 할게요. 페이지. 자, 11페이지로 갑니다. 자, 11페이지로 오세요. 자, 11페이지에 여러분들이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페이지에 1번.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래처 원자 딱 고정시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연습을 하겠지만 그냥 모든 장부 설명하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11페이지, 12페이지 맡기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분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졸려요. 제가 맨날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졸려요. 알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단점이 뭐냐면 실력이 안 늘어요. 왜냐하면 여기 설명하고 푸세요라고 보면 그 장부거든.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왔다 갔다 하자니 여러분 실력 안 늘고 그렇다고 그냥 이때는 이렇게 이 장부 가면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씨 저 새끼 혼자 하네 이렇게 저 새끼는 접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실력 느는 방식이 더 낫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쭉 설명하고 하는 걸로 할게요 그냥. 자, 일단 이미 했으니까 얘는 보면은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지금 문제가 보시면 상반기 중이라고 돼 있죠. 그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왜 얘가 거래처 원장이냐면 외상매출금이라는 거래처죠.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졌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거래처를, 채권 채무에 대한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푸는 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진짜 나중에 많이 풀어보셔야 빨리빨리 조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엔터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고요. 그럼 답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라고 하면 주식회사 케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주식회사 케어 잔액은 8,8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답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요. 알죠? 네, 요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쭉 할게요. 한꺼번에. 자, 1페이지로 다시 가죠. 1페이지. 자, 1페이지에 2번 계정별 원장입니다. 계정별 원장. 자, 계정별 원장은요, 어디가 핵심이냐면, 여기.
특정 계정, 현금 말고요.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기간 내에 증감 내역이나 잔액을 상세하게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상세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5월 달로 한번 조회해볼게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자, 어디냐? 자, 일단 여기로 갑니다. 계정별 원장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로 가보세요. 여기 계정별 원장. 자, 여기 계정별 원장하고 가보시면. 자, 오시면 기간은 그냥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라고 가정할게요. 5월달 한 달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외상매출금이 뭐 증가가 몇 건이며 이렇게 문제 출제하면 여기에 외상매출금으로 전부 다 조회해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은요. 자, 그러면 조회를 했더니 여러분 요런 게 뜨죠? 어떤 게 뜨냐면 내가 이제 5월 10일 날 저교에 제품이 있고 여기 차변에 55만 원 있잖아요. 그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다라는 건 외상으로 판계되겠죠. 5월 10일 날. 맞죠? 요렇게? 마찬가지로 5월 11일 날도 99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는 겁니다. 제품이 차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소리는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제품을 전부 다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적요라는 건 사유잖아요. 사유.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5월 한 달간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건수는 이렇게 물어보면 2건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많이 쓰는 장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제 언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지금 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럼 우리가 5월 24일자는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된 거 현금 입금이니까 그럼 그 금액은 600만 원이 들어왔나 봐요.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5월 한 달간 외상 매출금의 회수는 몇 건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계정별 원장을 상세하게 조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따가 할 장부들은 상세 조회는 잘 안 돼요. 그냥 한 달치가 원샷으로 한 번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페이지 갈게요. 2페이지인가? 3페이지. 미리 말씀드리면 좀 많이 지루해요. 양해 좀. 자, 3번의 현금 출납장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걸 보여주는 장부의 잔액까지. 그래서 얘는 이게 현금, 입금, 이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출금.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주로 현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들어오고 나간 거 잔액 같은 거 볼 때는 현금 출납장을 가시는 게 좋아요. 한번 가보죠. 자, 현금 출납장은 여기에 있어요. 자, 들어가 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5월 한 달간의 현금의 증가하고 감소 이런 거 찾아볼까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조회준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시면 자, 주의해 주실 게 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기간이 5월이죠. 5월이면 여기 전월 2월이라고 보이시나요? 아래에? 전월 2월? 그럼 5월에 전월이면 몇 월이에요? 4월이죠. 그러니까 얘는 4월 달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당 날짜에 필요한 자료가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전월 또는 뭐 전기 무시하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가 4월 달까지 현금이 입금된 게 3억 2,400이고 현금이 나간 게 2억 2,900이다 라고 준 거죠. 그냥. 했죠? 이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5월 동안에 막 현금 들어오고 나가고 막 기록돼 있죠? 그럼 쭉 내려보세요. 창이래, 휠을. 쭉 내려보시면, 음, 쭉 내려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월계라는 게 있어. 월계. 보이세요? 월계? 월계가 그 달의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회한 게 5월 달이잖아요. 그럼 이 5월 달의 개가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월 달의 개 중에 여기 1억 200만 원 정도 있죠? 보이세요? 요 1억 200만 원 정도가 5월 한 달간의 현금의 입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8,928만 4,890원이 5월 한 달간의 출금액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5월 한 달간의 현금의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이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5월 한 달간의 현금의 출금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현금 자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면 현금 출납장 가시면 되는데 잘 나오는 장본 솔직히 아니에요. 쉬워서. 알죠? 일단 체크하시고. 이제 지루하시죠? 많이 이제? 그래서 조금씩 저 혼자 떠들기 때문에 좀만 참으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유인물 3페이지로 갑니다. 자, 4번의 일개표, 월개표는 출제가 더럽게래. 많이 됩니다, 많이. 자, 일단 일개표하고 월개표의 뜻이 뭐냐면 일개표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의 거래 내역을 계정별로 모아놓은 표예요. 하루 동안의 거래 금액을 계정별로 우리가 모아놓은 표고요. 그 다음에 월계표는 월이니까 한 달간의 거래 내역을 우리가 계정별로 집계한 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시험 목적상으로 가면 월계표는 주로 언제 줘야 하냐? 라고 하면은 해당 기간 있죠? 해당 기간 동안에 계정의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를 조회할 때 주로 이용하긴 합니다만 얘 빼고도 엄청나게 많이 조회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주로 여기 제가 밑주신 거 있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래서 우리가 현금 거래, 대체 거래. 대체 거래는 현금 거래가 아니고 대체 거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단 얘는 좀 저랑 해보실 게 얘는 조회하는 방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이건 좀 같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어디로 가시냐? 아이고. 어디로 가시냐면, 자, 메뉴에서요. 여기 현금 출납장 아래에 일개표, 가로지고 월개표. 자, 여기 클릭해 보십니다. 지루하지만 9점, 우리 지금 9점짜리 공부에 9점짜리 실기. 예.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왜 내냐? 여러분들 장부 찾으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업무하실 때, 나 이 장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어떨 때 어떤 장부 들어가는지 알아야죠. 자, 들어가면은, 일단 여러분들 커서가 있는 게 일개표고요. 그죠? 일개표는 이렇게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월개표 클릭해 보실래요? 월개표는 일이 안 나오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알죠?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1월부터 한번 5월까지 조회해 볼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조회를 하면 뭔가가 이렇게 막 뜨죠? 자, 뜨는데 자, 여기에서는 제가 뭐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여기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시면 혹시 원재료라고 보세요. 원재료 여기 중간 쪽에 원재료라고요? 보이세요? 원재료? 요거 가지고 좀 설명 좀 할게요. 이거 보시는 방법, 월계표, 일계표는 좀 중요하거든요. 보시는 방법. 자, 설명 좀 드리면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네모 박스 칠 건데 여기 차변에 아이고, 여기 차변에 아이고 왜 이래? 차변에 대체 현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오른쪽에도 대변도 현금 대체 개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셔요? 여기? 예, 이게 뭐냐면 현금은 이게 현금 거래다라는 뜻이고요. 대체는 현금 거래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개는 뭘까요? 개. 그렇죠. 합친 거. 맞죠? 자, 근데 조심하실 게 왠지 잘 잡으세요. 왠지 차변에 현금이 있을 것 같고요. 대변에 현금이 있는 것 같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드리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명드려 볼게요. 아까 원재료였죠? 원재료. 자, 뭐냐? 아까 여기 원재료 있었잖아요. 항상 뭐냐면 요 왼쪽에 보시면 3,821만 원 있죠? 보이세요? 3,821만 원? 얘가 현금이 3,821만 원이 차변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항상 숫자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건 여기 중간에 있는 계정 과목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해볼게요. 자, 지금은 원재료가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 원재료가 왼쪽에 있으면 원재료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증가죠. 그 원재료는 언제 증가해요? 사오면. 맞죠? 원재료를 내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3,821만 원어치 매입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매입했으면 뭐로 매입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뭐로 매입했는데 현금이다 이놈 새끼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 거다, 어떻게 매입했다, 또는 현금이다, 현금 아니다, 전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똑같아요. 뭐냐면 예, 똑같습니다. 자, 여기 원재료가 지금 1억 3,600만 원 정도가 원재료가 차변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은 원재료를 1억 3,600만 원 정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매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로 매입했는데? 현금 아닌 걸로 샀다 이놈 새끼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요 가운데 있는 애가 숫자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샀는데 팔았는데 그거는 현금이다. 현금 아니다. 됐죠? 전체 다 이놈 새끼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요. 알죠?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음. 자, 됐고요. 좀만 참으세요. 왜냐면 졸린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알죠? 맨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주무세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주시냐면 4페이지 갑니다. 4페이지는 잘 나오는 애들이 다 몰려져 있어요, 몰려져. 자, 4페이지에 5번 총계정 원장입니다. 총계정 원장. 자, 총계정 원장은 어떨 때 쓰냐면 요게 핵심이에요. 어디냐면 어떤 계정 과목을요, 월별로 비교할 때 주로 이용을 합니다. 어떤 계정 과목을요, 월별로 주로 비교할 때 이용을 해요.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총계정 원장은 계정 조회가 안 돼요. 총계정 원장은요, 계정이 조회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계정은 뭐예요? 계정.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은 계정이라고 하죠. 걔네들 조회 안 되고 계정 과목만 됩니다. 계정 과목이 우리가 배웠던 뭐 수선비 이런 것들은 되는데 비용 요건 조회 못해요. 뭐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거 조회 못합니다. 됐죠? 알고 계셔야 되긴 해요. 한번 해보죠. 총계정 원장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자, 어디냐? 자, 총계정 원장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애들은 제가 건너뛰는 거예요. 분계장 안 나와서 그래요. 자, 총계정 원장 갑니다. 클릭.
하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조회 좀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조회하고요. 그 뭐 어떤 걸로 해볼까? 뭐 외상 매출금을 해볼까? 똑같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으로 조회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전 기초가 차변에 있죠. 그렇죠? 요 7천만 원은 2022년도로부터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겁니다. 이 화면 보시면 요겁니다. 내가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요.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죠, 증가. 그러니까 내가 1월 달에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 게 1,495만 원이고, 2월 달에는 187만 원이고, 3월 달에는 6,823만 4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달별로 다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계정별 원장은 상세하게 몇 월 며칠 날 얼마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고, 얘는 한 달간을 원샷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한 달간을. 되시겠어요? 그럼 시험에서 얘를 어떻게 줄지 알까? 이렇게 줄지 알면 시험에서 어떻게 줄지 아냐 보시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외상으로 매출한 달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 달이며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달끼리 비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비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총계좌 원장 가시면 여러분이 3월 달 6,823만 4천 원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외상 매출금을 가장 많이 회수한 달은? 그럼 어디 봐야 돼? 가장 많이 회수한 달. 회수. 대변 봐야죠, 대변. 여기.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2월 달 700만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떨 때 조회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돼. 그리고 나서 계속 조회하는 거야, 이제. 여기는 많이 조회할수록 실력이 늘어요. 알죠?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회계주. 2개 남았어, 2개. 자, 이제는 여기 6번 합계잔액 쌍표. 얘는 심지어 일반 점표 입력에서 조회하는 문제 냅니다. 6번 합계잔액 쌍표. 얘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얘는 장보조에서도 출제 많이 하는데 일반 점표 입력에서 요 합계잔액 시산표라는 것 응용해서 출제를 많이 해요. 어떤 건지는 그 설명드리고. 자,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언제 조회하냐면 일정 시점 있죠. 시점. 어떤 시점을 줍니다. 몇 월 며칠 이렇게 일정 시점에 계정의 잔액을 조회할 때 쓰는 장부예요. 몇 월 며칠 시점에 잔액 조회하는 장부는 이 합잔이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들어보실게요.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 자, 들어보시죠. 자, 시험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을 못 받게 됐대요. 대손이 발생한 거죠? 그 우리 대손이 발생한 뭐부터 먼저 상계해요?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상계하죠. 시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오늘이 5월 25일? 시간 빠르게 가지? 5월 25일? 벌써 6월 달이에요? 자, 5월 25일자에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을 못 받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관련 계정을 조회해서 분개하세요라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5월 25일자 합계잔액 시산표 가서 대손충당금 잔액 찾아봐 그 말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다라고 가정한다라고 또 주지만 조회하세요라고 줄 때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 왜냐면 그 시점에 잔액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알았죠? 요 장부 많이 써요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자, 들어가 보죠.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는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여기 있으면 여기. 여기에 있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자, 여기 들어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자, 그럼 우리 오늘이 5월 25일이니까 5월 25일자로 조회해 볼게요. 5월 25일자로. 5월 25일자. 그 아니요 누르시면 돼. 뭔가 좀 오류가 발생해서 그래요. 아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항상 잔액이다라는 건 본래 위치가 차변이 되든 차변의 잔액이 있고, 대변에 있으면 대변의 잔액이 있다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5월 25일자의 상품 잔액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상품 잔액.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상품이라고 검색해 보셔야 되겠죠. 컨트롤 F로 하면은 상품이라고 조회하시면 커서를 잡아요. 되세요? 그럼 상품은 여러분들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면 잔액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차변이죠. 그럼 차변이니까 요쪽 맨 끝, 잔액은 맨 끝에 있거든요. 맨 끝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상품 잔액이니까 840만 원 요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는 만약에 아까 문제에서 200만 원이 대손되었다. 관련 장부를 조회해서 공개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그럼 대손 충당금은 우리 자산을 빼는 놈, 채권 빼는 놈이니까 대변태생이죠. 그럼 잔액이 여기 있잖아요. 잔액. 33만 원 대변 잔액 보시는 거예요. 되세요? 그러면 이때 5월 25일자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33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얘를 먼저 빼고 나머지를 대손상각비 잡으라 그 말이에요. 알죠? 이런 것도 좀 조심.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11시 방향 가보시면 눌려져 있는 게 관리용에 눌려져 있어요. 관리용. 그죠? 근데 제출용을 한번 클릭해보세요. 제출용? 여기 제출용이요. 클릭해보시면 뭔가 좀 달라져요. 이 제출용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보고해주는 용도거든요. 그럼 제출용을 클릭하면 갑자기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우리 통합해서 하는 거 있죠? 얘랑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투자할 자산 이렇게 표시만 합니다. 오히려 이걸 더 알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문제에서 만약에 회사가 관리하는 용도가 아니라 주주나 채권자한테 알려주는 계정을 물어보면 여기 클릭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여기까지. 자, 좀만 버티세요. 하나 남았어, 하나. 자, 어디 가주시냐면 5페이지 갑니다. 5페이지. 자, 5페이지 오시고. 자, 5페이지에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도 출제를 많이 하는데 얘는 조회하는 거 쉬워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건 올해 연도 애들만 봤죠. 올해 연도 애들만. 근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항상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를 해야 돼. 비상장기업은.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형식이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문제면 빼박 얘입니다. 빼도 박도 못, 아니, 무슨 말이야? 빼박이에요. 알죠? 그래서 얘는 핵심 여기. 전년도와 당년도를 비교할 때 씁니다. 알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언제 가능하냐면 그달의 말일자의 잔액을 조회할 때 가능해요. 말일자 잔액만. 아셨죠? 합계 잔액 시산표처럼 모든 시점을 다 조회는 못해. 말일자밖에 안 됩니다. 말일자밖에.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좀 들어가볼게요.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 여기에 재무상태표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 자, 그럼 오늘이 5월 달이니까 5월로 조회할게요. 5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일이 없어요. 항상 말일자밖에 안 됩니다요. 자, 5월로 조회합니다. 그럼 5월로 조회하면은 여기 유동자산 가지고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2023년 5월 31일이죠. 지금 조회하는 게. 그러면 2023년 5월 30일에는 유동자산이 한 11억 정도 있던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 오른쪽에 전기라고 있죠? 그러니까 왼쪽이 항상 단기고 오른쪽이 전기입니다요. 그럼 우리가 전년도에 유동자산은 373453 빵빵빵이 있던 거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줄지 이렇게 줄지 제가 방금 밑줄 친 거 어떻게 줄지 하냐면 올해 연도 2023년도 5월 달에 유동자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다시 한번. 자, 2023년 5월 말 유동자산이잖아요. 유동자산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얘 빼면 증가한 거 나오겠죠, 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형식이면 재무상태표는 자산부채 자본 물어볼 때고. 맞죠? 수익비용 물어보면 손익계에서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건 좀 조심하시길.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회계 관련 장부 설명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좀 푸시